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어컨의 난방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구성도가 그려져 있죠. 이 구성도 뭡니까? 제 첫 번째 강의 보시면 나오죠. 에어컨 원리편에 보시면은 냉동장치의 기본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 녀석은 뭐 에어컨이 될 수도 있고 냉장고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에어컨이라고 예를 든다면은 이 응축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실외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발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실내기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 나오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 오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최초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냉매 상태는 어떻게 돼요?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토출이 되죠. 이때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 자, 기체 냉매가 최초 토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는 대략 80에서 90도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뭐 한 90도씨 정도의 기체 냉매가 토출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기체 냉매가 응축기 내부의 코일, 배관이죠. 이 배관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통과할 때 응축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축기 내부에는 팬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응축기는 여름철 실외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실외의 온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대략 뭐 한 30도씨 이상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30도씨 이상의 공기로 요거랑 비교하려고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파란색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도씨 가량의 공기로 이 코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팬을 이용해서 불어가지고 식혀버리는 거지. 그러면 열량을 식혀버리면 이 기체 냉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응축해가지고 액체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냉매기 때문에 조금만 열량을 떨어뜨려도 쉽게 액화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증발도 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출할 때는 액체 냉매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는 뭐 대략 30도씨랑 열교환했으니까 뭐 한 40도씨 정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렇다면 냉매의 상태는 이제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러면 공기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최초 30도씨짜리 공기로 고온 배관과 열교환 시켰으니 토출되는 공기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오히려 증가하겠죠. 이 고온 냉매와 열교환했기 때문에 공기는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90도랑 열교환했으니까 대략 뭐 한 50에서 60도씨까지 온도가 이렇게 상승한 공기가 치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외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 거야? 아이고 뜨거워라,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응축기의 역할은 요 정도고요. 자, 그렇다면 이 증발기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증발기 같은 경우는 최초 팽창 밸브에서 토출되는 액체 냉매죠. 왜? 교축이 돼서 저온 저압 상태로 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상 액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축이 돼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온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온도는 대략 마이너스 5도씨 이하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도씨 이하의 뭡니까? 액체 냉매가 이 증발기 내부의 코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발기에도 역시나 팬이 붙어 있습니다. 이 팬을 이용해서 얘는 실내에 설치되어 있잖아. 실내기니까. 그래서 실내에 있는 공기, 실내 공기 에어컨 틀지 않았을 때 뭐 한 30도씨 이상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는 공기 한 30도씨 이상의 공기를 여기에다가 부는 거죠. 이 코일에다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코일 내부에 있는 액체 냉매, 마이너스 5도씨 이하의 액체 냉매와 열교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도씨짜리 액체 냉매는 무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이 조금만 열량을 가해도 엄청나게 쉽게 증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증발하게 되면은 튀어나오는 이 냉매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기체 냉매 상태로 토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냉매는 30도씨 정도의 공기와 열교환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도씨가 아니고 어느 정도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한 상온 5도씨 내지는 뭐 10도씨 정도 되어서 토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집중해야 될 거는 공기의 성상입니다. 이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30도씨짜리 공기가 마이너스 5도씨짜리 이 냉매 코일과 열교환했기 때문에 온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죠.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열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매가 공기의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 대략 한 상온 5도씨 이하로 공기의 온도가 떨어져서
취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옆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했던 내용이지만 왜 복습을 해드리느냐, 여기서 공기의 상태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응축기에서는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서 뜨거운 공기가 튀어나오는 거고, 증발기에서는 공기의 온도가 낮아져서 이 차가운 공기가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색깔을 제가 거꾸로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차가운 공기입니다. 저온 공기가 튀어나오는 거고, 증발기에서는. 응축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고온 공기가 튀어나온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증발기를 설치하면 이거는 냉방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실내에 응축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에어컨의 냉난방 원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쌤, 응축기를 떼다가 우리가 난방하자고 겨울 전에 이거를 떼서 여기다 달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얘들은 고정되어 있는 장치예요. 증발기와 응축기, 즉 실내기와 실외기는 고정되어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이클을 거꾸로 돌려버리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냉방 사이클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순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돌리느냐? 자, 그거는 장치가 있어요. 바로 이 장치를 이용해서 그 순환 사이클을 거꾸로 돌려버립니다. 이 녀석의 이름이 포웨이 밸브, 다른 말로 사방 밸브라고도 해요. 그래서 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유체가 통과하는 방향이 네 군데다. 즉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네 군데다. 다시 말해서 냉매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네 군데다라고 해가지고 포웨이 밸브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포웨이 밸브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에어컨의 냉난방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두 가지 구성도가 있어요. 두 가지 구성도 모두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성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운데는 포웨이 밸브가 존재해요. 포웨이 밸브는 방향이 네 군데다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네 방향으로 이제 유체가 지나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압축기, 실외기, 팽창 밸브, 실내기 순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제가 응축기와 증발기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우선은 냉방 사이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하느냐, 자, 최초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이런 식으로 통과해가지고 포웨이 밸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포웨이 밸브는 이쪽으로 유체의 방향을 꺾어줘요. 그럼 이렇게 순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어서 최초 실외기로 이렇게 통과되어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냉방 사이클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외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바깥에 존재하죠. 그러면 여름철에 바깥에 있는 공기로 이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를 식혀버리니까 고온고압의 액체 냉매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토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외기는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를 액체로 변화시켰으니까 현재 상태는 뭐야? 응축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팽창 밸브로 들어가서 교축돼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저온저압의 액체 냉매가 이렇게 순환해 가지고 이 실내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때도 여름철에 실내 온도 30도씨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30도씨 정도의 공기로 이 차가운 냉매를 어떻게 하는 거야? 증발시켰기 때문에 이 실내기의 상태는 뭐예요? 증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증발한 그 기체 냉매는 요 배관을 타고 다시 포웨이 밸브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전환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해 가지고 다시 압축기 쪽으로 흡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실내기의 상태를 보면 뭐예요? 실내기가 현재 증발기니까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냉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난방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 최초 토출은 똑같아요. 압축기에서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이렇게 토출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꺾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최초 들어가는 구간이 어디예요? 아까는 실외기 쪽으로 고온고압의 기체가 들어갔는데 이번엔 실내기 쪽으로 고온고압의 기체가 들어가니까 난방은 뭐예요? 겨울철이잖아. 그래서 고온고압의 기체가 들어가는데 겨울철에 실내기의 온도는 공기 온도가 확 낮겠죠. 그래서 뭐 한 상온 5도씨 정도 된다. 그리고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는 90도씨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상온 5도씨 뭐 조금 더 올릴까? 겨울철에 뭐 한 17도씨 정도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뭐 한 17도씨 되는 이 공기의 온도로 90도씨짜리 냉매를 확 식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90도씨 기체 냉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확 떨어져서 뭐 대략 한 30도씨 정도의 액체 냉매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 냉매가 액체 냉매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 실내기의 상태는 뭐죠? 응축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액이 돼서 팽창 밸브 쪽으로 이렇게 순환하게 되고 팽창 밸브에서 교축이 돼가지고 저온조합의 액체 냉매가 실외기로 들어가게 되죠. 실외기는 어때요? 실외의 공기 온도는 기본적으로 팽창 밸브에서 교축된 냉매의 온도 뭐 대략 마이너스 5도씨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냉매의 온도보다는 높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난방을 할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외의 공기 온도는 아까 전에 실내기랑 똑같다고 칩시다. 대략 한 17도씨짜리의 공기로 이 마이너스 5도씨짜리 냉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발시키는 거예요. 온도를 확 올려가지고. 그래서 냉매기 때문에 증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발하면서 기체로 변해서 다시 압축기 쪽으로 이렇게 통과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외기의 현재 상태는 뭐야? 증발기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증발한 기체 냉매는 다시 이렇게 포웨이 밸브로 들어가서 이 위쪽으로 다시 꺾이겠죠. 이렇게 꺾여가지고 압축기 쪽으로 흡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실내기의 상태는 뭡니까? 현재 뜨거운 공기가 토출되고 있기 때문에 난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어컨의 냉난방 원리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응축기와 증발기의 순환 사이클을 역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의 역방향으로 회전되던 사이클을 시계 정방향으로 회전시켜버리면 에어컨이 난방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 역할을 해주는 장치의 이름이 뭐다? 포웨이 밸브, 다른 말로는 사방 밸브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결과적으로 포웨이 밸브로 순환 사이클을 거꾸로 돌리는 게 에어컨에서의 난방이 되는 거고, 요거를 다른 말로 히트펌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이클 구성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증발기와 응축기의 구성이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 증발기와 응축기는 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에 배관 코일을 이렇게 쭉 깔아둔 형태고요. 그리고 팬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배관 내부로는 냉매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팬으로는 공기를 유통시켜서 열교환시켜주는 형태예요. 다만 이 응축기나 증발기 앞에, 요런 장치 앞에 압축기가 설치가 되면은 이 녀석은 응축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압축기 대신에 요 장치 앞에 팽창 밸브가 이렇게 설치되면 얘는 증발기가 되는 거예요. 즉 순환 사이클을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돌려버리면 결과적으로 냉난방이 되는 시스템이 가능한 게 이 증발기와 응축기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